네, 지난주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연구한 학자이자 전직 통일부 총리를 지내신 분이죠.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총님. 일단 오늘 새벽 이야기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종전선언 같으면 뭐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별로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어기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는 유엔 연설에서 이것은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아주 구체적인 거쳐야 할 단계다. 현실적인 단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이 되면은 평화체제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길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미가 이 종전선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약간 공식적인 입장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연내는 될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보다 많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의 그 외교력이 굉장히 그 상상력도 있고 탁월하고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간에 또 신뢰도 있고 해서 그 금년 안에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만큼이나 관심을 가졌던 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아닌가 싶은데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1년 전과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태도가 이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요. 그 뭐 놀랄 게 아니고 그분은 그 무슨 병든 강아지다. 혹은 이게 뭐 위험한 이 핵무기 가지고 노는 친구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믿을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아마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내가 그 미국하고 뭐 핵무기를 가지고 뭐 겨루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거기는 4,000개, 7,000개의 핵 탄두가 있고 북한은 기껏해야 뭐 100개도 안 되는 그저 20, 30개 있을지 말지 한데 그런 의지는 없고 다만 우리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이밥과 쌀밥과 고깃국을 끓여주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그 유흥 같은 소박한 그 경제 발전에 대한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트럼프가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 신뢰가 상당히 단단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신뢰가 생긴다는 게 더구나 트럼프 같은 분하고 신뢰가 생긴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1년 전과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막 아주 뭐라 그럴까 질적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다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이야기도 나오고요. 좀 예상을 더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시기가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2차 되면은요, 트럼프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양자 협상에서 가장 그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그 뭐랄까 성과를 낼 수 있다면은 이 김정일 위원장하고의 양자 관계에서 처음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나 무슨 국제적인 관계나 다자 관계는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통령되자마자 EU 가서도 뭐 EU, 나토 뭐 이런 국제 기구에 대해서 별로 인정 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양자 관계는 1대1 이렇게 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건 그 비즈니스 쪽에서 그게 축적된 노하우죠. 근데 그걸 국제정치에 쓰는데 아직 그 양자 관계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둔 적이 별로 없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양자 관계에서 감동적인 걸 이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 신임 생긴 이 신임을 굉장히 그때 강화했던 것 같아요.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요, 뭐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또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속임수를 쓰면 미국 보복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문 대통령이 그건 적절히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아주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네. 현실적으로 잘했는데 사실 유엔 연설보다도 더 놀랍고 감동적인 것은 그 문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 팍스의 예. 그 인터뷰입니다. 그 폭스의 그분은 상당히 좀 도전적인 그 호전적인 앵커인데 네, 이렇게 모습이 함정을 파고 물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더 중요합니까? 비핵화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더 중요한다 그러면 역시 좌파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비핵화를 중요시 한다 그러면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텐데 대통령께서는 아주 하나의 정치 철학자가 된 것 같아요. 아주 뭐 그걸 딱 받자마자 나는 그 둘도 아니고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려고 그러면 비핵화가 돼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핵화를 평화의 그 큰 개념 밑에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화가 되면 통일은 저절로 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탁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건 평화 철학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그 폭스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더 이상 까다롭게 안 굴고 넘어가서요. 그 함정을 팠는데 안 빠졌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속임수를 쓰면 사실 뭐 우리가 더 얻을 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와는 분명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핵도 보유를 이미 했다라는 걸 저희가 기정사실하고 있고 북한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까지 믿으십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뒤에 다른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김정은 젊은 최고 지도자의 스타일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도 같은 점이 있지만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뛰어난 점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분식, 장식 이런 걸 안 해요. 이번에 평양 가보니까 옛날에 그 거리에 널려있던 그 아주 호전적인 반미 선전구호라든지 또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싹싹 없어졌어요. 더더구나 더 놀란 것은 5.16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이 모였는데 저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래전에 그 봤거든요. 보면 그 카드 섹션 하는데 대포당 팍 쏘고 올라가면 막 그 추진력이 엄청납니다. 그 전쟁하는 그 모습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 싹 없어지고요. 그 대신 나온 것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그런 갈망인데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염원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민들이 과학의 인재화 그리고 과학 기술의 용마를 타고 이런 거 보면은 종래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전적인 그런 국가에서 정상적인 나라보다 더 여유 있는 과학 기술의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어요. 경제 부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을 글쎄 경제 부흥보다도 더 절박한 것은요. 민생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그쪽을 아주 단단히 이제 쥐어서 이끌어 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게 돼서 인민에게 고깃국과 쌀밥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늦게 할아버지는 깨달았는데 이 손주는 지금 30 초반인데 지금부터 아는 거예요. 인민에게 밥과 고깃국을 끓여주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민에게 기초의 민생의 그 배고픔으로부터 이것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것을 부흥시켜서 경제 강국으로 나가겠다. 중국
못지않는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민생하고 둘을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 할아버지도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몰랐는데 손주에 와서는 그것은 미국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담판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했는데 그걸 이루겠단 말이야. 네.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번에야말로 진정성이 있다고 좀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탈한 게 어느 정도 소탈하냐면은 정직하고 소탈하냐 하면은 그 천지연못가에서 사진을 막 찍으려고 하는데 네. 누구 사진을 안 찍어주나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고 자기 나서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예. 저희도 봤습니다. 그 영상. 봤죠? 예, 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 거고요. 지난번 4.23 때도 4.27 때도 그 우리 대통령께서 그 김 위원장은 우리 이쪽 남쪽으로 왔는데 나도 북쪽으로 가고 싶다. 예.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 때 이거 도로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평양에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막 우리 도로 사정이 불편하고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비행기로 오십시오. 이것은 자기 체제의 근간인 이 SOS 도로 인프라 자체를 굉장히 임차가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예. 솔직히 시인한단 말이야. 김정은 위원장 말고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했으면 옛날 같으면 그 상당히 책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체제의 부족한 점도 시인하고 그리고 서민적이고 굉장히 열려 있어서 저는 자본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어느 정치 지도자 못지않게 자유롭고 솔직하고 담백해요. 소위 자유주의적인 나라의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예. 정직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정직성으로 미뤄봐서도 그 비핵화 의지는 자기 백성에 대한 또 사랑. 예. 할아버지가 50년간 못했던 것을 나는 30초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은 선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치. 믿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엔카도 지금 묻는 그게 뭐냐면 70년의 방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돼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평양 방문을 하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번 정도 아니 이게 북한에 간 게 다녀오신 거죠? 20번이고요. 예, 북한을 20번 평양 다녀오시고. 가서 이렇게 묘양산 가고 또 백두산 가고 한 거는 한 10번 될 겁니다. 다 합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능라도 15만 명 모였을 때 빛나는 조국. 그 빛나는 조국. 그런데 거기에 연설에서요. 그 우리 대통령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 나도 상당히 감동적인 그 말씀인데 우리는 5천 년 동안 함께 살았다. 네. 그런데 헤어져 산 거는 불과 70년이다. 예. 그걸 이제 일깨우면서 우리는 이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통해서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예. 그 대통령의 호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그런데 거기 그 15만 명이 막 우레 같은 박수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두 가지지. 하나는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말씀할 때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그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던 준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자기 나라 지배자 최고 지도자의 그 말을 믿는 것만큼 남쪽의 대통령의 말을 믿고 더 현실감이 있잖아요. 5천 년 동안 함께 살다가 70년 짧은 기간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예. 우리 5천 년의 그 민족적 전통을 살리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리 민족은 정말 강하고 강인하고 우수하고 이런 걸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민족이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런 능라도 15만 명의 그 관중 앞에서 우리를 늘 증오하고 적대시했던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로부터 그거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죠. 예. 그거 보고 저거 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5천 년이 5천 년을 함께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을 너무 중요시해서 5,000년을 잇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으신 거 앞서서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는 능라도고 또 하나는 뭔가요? 하나는 이제 백두산. 백두산에서요. 저는 백두산을 7번째 갑니다. 가고 이제 이 중국에서 4번, 이쪽 북한 쪽에서 3번째인데 네. 예, 3번 중에 2번을 저는 이제 천지연못가로 내려갔는데요. 예. 천지연못가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세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 우연히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총리님 모습인 예. 것 같은데요. 저 영상에서 내가 이제 예.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때? 굉장히 예, 표정이 좋은데. 그때 우리 대통령 옆에도 계셨는데 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감동했던 그 가치, 예.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 남쪽에 우리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취임사에서 예.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남쪽에서는 그 말씀 때문에 나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뭐 대통령도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때 통일부 총리 하셨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말을 할아버지께서 듣고 야, 이 남쪽의 대통령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감동하셔서 마침 그때 김일성 주석을 방문했던 한국의 원로 목사님 한 분하고 예. 오찬을 하시면서 격찬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깨알처럼 그 식단에다가 적어와서 예.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민족이 하나로서 5,000년 살아왔던 민족이 하나로서 정말 서로 협조할 수 있겠구나, 공조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셨는데 그게 그 꿈이 이룩하는데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께서 합의를 해주심으로써 그것이 현실이 되고 해서 나는 참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밝은 웃음을 보여주신 예, 그런 그리고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민들의 이밥과 고깃국. 예. 아, 이거 정말 소박하잖아요. 네. 뭐 GMP, 뭐 마물, 산마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따뜻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자세를 보이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물가에서 구두가 막 젖어가지고 막 옷 밑에 축축하고 막 이런데 그런데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그 영상 보니까 이렇게 천지물을 드시거든요. 예, 한 총리께서 직접 드셨는데 직접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저 물 깨끗합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깨끗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물은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저게 2,400m 고지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372m입니다 깊이가. 네. 그러니까 그 차고요. 저기에서 나오는 그 생선 고기가 있어요. 예. 그걸 저는 2000년 9월달에 그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한 서너 달 후에 남쪽이 관광단으로 가고 북쪽에서는 한라산 보기로 돼 있었는데 한라산 보는 건 안 되고 우리 가는 거는 됐는데 그때 가서 산천어 저기서 잡은 거예요. 저기서 하는 것을 거기서 요리를 해서 우리 대접하더라고요. 그때도 대접을 잘 했지만 이분이 더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저 물이 맛있나요? 너무 그게 오염이 안 됐으니까. 제 물하고 좀 다른가 보네요. 오염이 안 됐으니까 아주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저거 마시면 저거 병들지 않을까 했는데 나는 그게 정말 깨끗한 생수죠. 저 위에 올라가서 저 분위기에서 마시면 더 물맛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기는 지구상에 저렇게 높은데 예. 370m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저 청정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네. 평양 공동선언 통해서 교류 계획에 합의를 좀 했습니다. 남북이 그 가운데서 가장
아마 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이 부분 3.1운동 기념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한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TF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이제 행사하기로 이제 제의를 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거기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쪽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체 의전을 총괄하는 청와대 팀이 아주 현명하게 예. 점심이나 이렇게 저녁 먹을 때 테이블 옆에 그쪽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세를 이렇게 함께 밥 먹게 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추진이 되길 바라보겠고요. 예. 또 이런 합의들이 잘 되려면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정치권에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치권에서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산업혁명이 영국에 일어났을 때 어려웠던 사람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했어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 르다이트 운동이라 그러는데 한국의 정치 세력의 일부가 평화와 번영을 지금 미국조차 앞장서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때에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 정치적 르다이트가 아닌가. 예. 역사와 국민들이 세계가 안 받아들이죠. 그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올 것이냐, 뭐 올 가능성이 지금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데요. 어떠십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네. 나는 아직 서울 시민으로부터 그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요, 과거 그 북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나 생각이 내가 서울 시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만한 일도 안 했는데 가서 저 어찌 갑니까? 어찌 갑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면은 굉장히 나는 환영을 받으리라 생각하고요. 벌써 보니까 뭐 우리 어느 여론조사에 보니까 예. 80% 이상이 오면은 환영하겠다.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역사는 흐르는 물입니다. 향상하면서 흐르는 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의 흐름을 잘 알고 그 물을 흐름을 통해서 평화와 이런 또 번영의 이 가치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 위원장이 오실 거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예, 네. 단 조건이 있죠. 네. 그 사이에 이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북미 관계가 뭐 삐걱하거나, 남북 관계를 삐걱할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북미 관계가 삐걱하거나 또 일본이 어떤 또 이 교착 상태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거나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또 굉장히 험악하게 이 무역 이외 방향으로도 번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쉽지 않겠죠만은 제가 평양 갔다 와서 느낌으로 보면은 올 것 같고요. 오면은 이거는 정말 70년 만에 최초의 일입니다. 예. 네. 최고의 남북- 기회겠네요. 남북 간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그쪽 분이 그 DMZ를 건너서 우리 쪽으로 왔는데도 그게 문제인데 예. 서울까지 오면은 그 센세이셔널하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실제로 있을지 저희 모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완상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